네, 안녕하십니까. 취업 준비 시작하자. 모스 자격증 따기 MS 액세스 2016 버전 두 번째 강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두 번째 강의부터 본격적으로 이제 액세스에 대한 테이블 구축을 먼저 알려드릴 건데요. 가장 기본이 되는 첫 번째 순서입니다. 액세스에 테이블을 구축한다. 이 말이 무슨 뜻인지는 브로폴드에 제가 먼저 파일에다가 정리를 해드려야 될 것 같은데, 일단 액세스에 테이블이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같은 말로는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표라고 알고 계시면 될 거고요. 데이터베이스 쪽으로 말하자면 릴레이션이라는 용어도 갖고 있습니다. 보통은 전문적인 용어로는 이 릴레이션을 많이 쓰는데, 보통은 사용자들이 알기 쉽게 표를 영어로 한 테이블이라는 것을 먼저 쓰게 됩니다. 여러분들이 아실런지는 모르겠어요. 보통 이제 테이블 같은 경우에는 표를 말합니다. 제가 잠깐만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자, 한글에서 잠깐만 할 건데요.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표라고 하시잖아요. 근데 이런 것들을 어디서 많이 보셨을까요? 생각을 해보면은, 자, 뭐 예를 들어서 이런 게 있죠. 뭐 여기서 보통 이 첫 번째 줄은 거의 제목줄이라고 제목줄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약간 표 같은 거 보시면 가장 좀 색깔 좀 달라져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보통 여기다가는 이제 제목을 적게 될 텐데, 이제 만약에 예를 들어서 뭐 이름 뭐 학번, 뭐 이름, 뭐 국어, 뭐 영어, 뭐 합계 이런 식으로 뭔가 이렇게 제목이 들어가는 쪽입니다. 그렇다면 이 제목줄을 제외한 나머지 이런 애들을 뭐라고 하면은 이제 데이터라고 하겠죠. 그렇죠? 이건 제목 그리고 데이터 이렇게 말을 할 겁니다. 보통 그래서 일단은요. 가장 먼저 알고 있어야 된다는 점은 여러분들이 이쪽을 좀 알고 계셔야 돼요. 보통은 저희가 여기를 제목이라고 방금 말했잖아요. 제목줄이라고. 그렇지 않고요. 여기다 정리할게요. 자, 제목줄이라고 하면은 약간 저희가 좀 없어 보이니까. 자, 제목줄은요. 사실 저희가 알고 있는 제목줄을 다른 말로는 데이터베이스 적으로 필드 행이라고 합니다. 그럼 여기서 이제 필드라는 것은 제목을 말하는 거고 줄은 행을 하나같이를 말하게 되네요. 그럼 지금부터 필드라고 나오는 것은 전부 다 이제 제목을 뜻하는 것으로 여러분들이 알고 계셔야 될 거예요. 자, 그리고 또한 여기에 뭔가 이제 학번 같은 것들이 이제 적혀질 거예요. 뭐 이런 식으로 이렇게 뭐 학번이 있을 거고, 뭐 이제 이름도 A, B, C, D, 그 다음에 국어도 점수잖아요. 그래서 90, 80, 70 이런 식으로 막 점수들이 적혀져 있을 게죠. 그 다음에 이제 뭐 합계 같은 것들도 이제 이런 식으로 뭐 점수가 적혀져 있을 겁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자료들을 뭐라고 할까요? 저기 여기 필드라고 했었잖아요. 여기 이렇게 자료들은 보통 이제 자료 또는 이제 데이터라고 부르는 것들은 데이터베이스적으로는 이제 어떻게 말을 하냐면 레코드라고 합니다. 이 레코드들은 이제 저희가 알고 있는 이런 자료들을 뜻하게 됩니다. 이 정도까지만 알고 있으면 어느 정도 테이블을 이제 만들 준비가 됐죠. 데이터베이스 액세스는 이런 테이블들을 관리하는 게 주 목적입니다. 그런 프로그램이기도 하고요. 보통 요거 같은 경우는 이제 엑셀에서도 많이 쓰잖아요. 그렇죠? 하지만 이제 액세스 같은 경우에도 이런 데이터 테이블을 관리를 하면서 조금 더 자세하게 배운다는 얘기가 되겠죠. 그렇다면 저희가 가장 첫 번째로 배워야 될 건 테이블을 구축하는, 즉슨 테이블을 관리를 일단 먼저 해봐야 됩니다. 그래서 일단은 중점사항을 보게 되면은요, 가장 중요한 테이블 구축을 먼저 진행을 한번 해볼 거고요. 테이블 구축하는 출제 기준은요, 필드와 레코드 관리,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요거 두 개에 대한 관리가 있습니다. 자, 그럼 순서상 첫 번째를 좀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테이블을 만들어야겠죠. 그렇죠? 테이블을 만들 때 어떤 주의사항들이 있고 그리고 어떻게 수업을 받아야 되는지 지금부터 폴더에 보시면 샘플 폴더에 예제 첫 번째 파일이 있습니다. 이 액세스 파일을 가지고 테이블 만들기를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액세스를 열었습니다. 여러분들이 이제 액세스를 열었으니까는 뭔가 이제 이제 메인 화면은 다들 아실 것 같아요. 그쵸? 자, 일단 여러분들은요, 가장 첫 번째 테이블을 만들기 위해서는 일단 만들기 쪽을 가셔야 될 거예요. 그리고 제일 첫 번째 있는 테이블 디자인을 가셔야 돼요. 요거 누르지 말고 요거 그냥 가시면 좋아요. 자, 누르게 되면은요, 이런 식으로 이제, 뭔가 이상한 것들이 이제 나오게 될 거예요. 여기다가 이제 저희가 필드 이름은 뭘까요? 필드 이름은 제목의 이름, 즉슨 아까 전에 학번 이름 같은 걸 적을 거거든요. 그렇죠? 자, 어떤 걸 적을지 한번 따라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첫 번째는 제품 코드를 입력할 거고요. 그 다음에 엔터를 여기서 하나, 둘, 셋, 세 번째 써서 두 번째로 내려오시거나 방향키를 내려주셔도 됩니다. 자, 두 번째는 제품의 이름을 적어볼 거예요. 제품은 코드, 그 다음 제품 이름, 저희가 갖고 있는 제품이죠. 그 다음에 제조사, 만든 회사 말하는 거고, 그 다음에 전화번호는 어떻게 되는지, 그리고 주소, 이렇게 해서 5개를 일단 먼저 만들어 보도록 할 겁니다. 자, 그러면 일단 테이블 표가 생성될 때 이름은 이렇게 5개지로 이름이 되는 것을 확인하실 수가 있으실 것 같아요. 네, 그렇죠? 자, 여기서요. 자, 필드 이름은 됐고요. 옆에 데이터 형식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데이터 형식. 데이터 형식은 가면이에요. 만약에 예를 들어서 주민번호면은 뭐 주민번호
스타일이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땡 이런 식으로 이제 뭔가 준비물 스타일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뭔가 가면을 써서 내가 이런 형식이다라는 걸 알려주는 거죠. 그러면은요, 뭐 예를 들어서 뭐 주소도 뭐 경기도 무슨 시 이렇게 나올 거니까 텍스트겠고, 전화번호도 사실은 텍스트 형식으로 해도 되겠죠. 그죠? 뭐 몇 번에 몇 번이다 이렇게. 제조사도 회사 이름일 거고 제품 이름도 회사 이름일 건데, 저희 제품 코드를요 짧은 텍스트 말고요, 여기 보시면 굉장히 많은 형식들이 있는데 1년 번호를 한번 클릭해 볼게요. 1년 번호는 숫자만 적을 수 있게끔 나온 것을 의미를 합니다. 자, 그래서 1년 번호라는 뜻은 숫자만 입력이 가능한 것을 의미합니다. 자, 이렇게 해서 만들어 봤습니다. 보통 이렇게 만들고 난 다음에요, 이제 편집을 좀 관리를 해볼 텐데, 자, 제품 코드를 선택을 합니다. 이 제품 코드를 선택을 하신 다음에 옆에 보시면 기본 키라고 있습니다. 기본 키가 뭔가요? 라고 하는 분들도 계실 거예요. 자, 기본 키라는 것은요, 일단은 제목에서, 즉 필드에서는 뜻이죠. 제목에서 중복이 안 되는 유일한 제목을 말합니다. 그 무슨 소리일까요? 솔직히 제품 이름은 겹칠 수 있고, 제조사도 같은 회사 이름이 될 수도 있고, 전화번호도 사실은 같게 겹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아닐 수도 있죠. 근데 이제 주소도 같은 곳에서 살 수도 있겠잖아요. 그쵸? 제품 코드 같은 경우에는 절대 제품에 하나씩 하나당 코드가 따로 정해져 있기 때문에 절대로 겹치면 안 된다는 뜻이겠죠. 그래서 그거를 기본키로 클릭을 하게 되면 이렇게 옆에 열쇠 표시가 나오면서 기본키가 된 것을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뭐 이렇게 이제 편집을 하는 것을 배우는 거겠죠. 자, 이렇게 간단하게 이제 테이블을 한번 구축해 봤어요. 이 구축해 본 것을요, 저희는 이제 옆에 저장 버튼을 하나 클릭을 해볼 겁니다. 저장 버튼은 이쪽에 디스켓 모양으로 되어 있는 게 있습니다. 요거를 클릭하게 되시면 다른 이름으로 저장, 테이블의 이름을 뭘로 할 거냐, 너 지금 만든 거 있잖아, 전체 뭘로 할 거야? 라고 할 거예요. 옆에 판매라고 적혀져 있는 거 보니까는 저희는 제품이라고 입력을 하면 좋을 것 같아요. 확인. 그럼 이렇게 위에 제품이라고 뜨는 것을 확인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간단하게 필드 이름과 데이터 형식 그리고 기본 키에 관련해서 한번 알아보면서 구축을 진행해 봤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제품 테이블은 그렇게 해봤고요. 이번엔 판매 테이블을 눌러볼게요. 자, 한 번만 클릭하지 마시고요. 두 번 클릭으로 따닥. 그러면은 이렇게 나오게 될 텐데, 이쯤에서도 저희가 이제 어떤 거 누를 거냐면요, 오른쪽 버튼을 누르시게 되면은요, 디자인 보기라고 있습니다. 저희 아까 전에 만들기에서 디자인 들고 갔었잖아요. 이걸 누르면 저희가 아까 전에 했던 조금 괜찮은 알만한 이제 표가 나왔죠. 여기서 한번 기본 키로 한번 설정해 볼 거예요. 아까 제품은 제품에 기본 키가 있었는데 지금은 판매는 판매 테이블에 기본 키가 없네요. 자, 그러니까요, 저희는요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제품 코드를 클릭해 주신 다음에 기본 키를 눌러서 한번 설정을 한번 해볼 겁니다. 이러면은 제품 테이블과 판매 테이블에 기본 키가 하나씩 설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러면 이제 되겠구나 라고 생각이 되실 거예요. 제품 테이블에도 제품 코드가 기본 키, 판매 테이블에도 제품 코드 기본 키. 여기서 주의사항이 있어요. 테이블이 두 개입니다. 근데 같은 제목이 둘 다 기본 키로 설정이 되어 있어요. 이러면은 어떤 뜻이 되냐면요, 두 테이블은 연관이 돼 있다 라고 저희가 이제 이쪽 엑세스 세계에서 그렇게 말을 합니다. 네, 어떤 뜻이냐면요, 제품 테이블에도 제품 코드라는 이 제목이 있고 판매 테이블에도 제품 코드라는 제목이 있어요. 겹치죠? 근데 얘를 이렇게 겹친 애들을 기본 키로 둘 다 설정을 했어. 그러면은 저희는 여기서 테이블은 연관이 되어 있구나 이렇게 생각을 할 수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기본 키를 만드는 방법을 굉장히 잘 아셔야 될 것 같아요. 이 상태에서 저장 버튼 한 번 더 클릭을 해주셔야 됩니다. 그래야지 한 것들이 저장이 막 되겠죠. 자, 이 상태로요, 이번에는 약간 형식을 계속 한번 바꿔볼 거예요. 기본 키는 배웠으니 여기는 데이터 형식을 한번 편집을 해보도록 할게요. 자, 제품에서 오른쪽 버튼 눌러서 디자인 보기를 눌러서 여기 있는 데이터 형식을 바꿔볼 겁니다. 첫 번째, 주소를 뭘로 하면 좋을까요? 짧은 텍스트도 하면 좋겠지만 되게 길잖아요. 뭐 경기도 무슨 시 무슨 구분 엄청나게 기니까 짧은 거 말고 약간 좀 긴 텍스트로 바꿔볼게요. 그러면 조금 더 많이 입력을 할 수가 있겠죠. 자, 그 다음에 저장 버튼 누르시고 요번에는요 좀 다른 것도 하셔도 돼요. 예를 들어서 제조사는 좀 짧은 텍스트, 제품 이름도 괜찮고요. 전화번호는 숫자로 되어 있을 경우도 있으니까 사실은 뭐 1년 번호도 괜찮을 것 같고 숫자도 괜찮을 것 같지만, 아까 전에 제품 코드랑 똑같이 1년 번호 같은 걸로도 설정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해서 좀 한번 편집을 한번 해봤습니다. 데이터 형식 변경하는 거는 사실은 문제에서 다 제공을 합니다. 예를 들어서 뭐 제조사 필드의 데이터 형식을 이걸로 해라 이렇게 나올 거니까 저격증 쪽에서는 문제가 안 될 것 같아요.
자, 그럼 이번에는요, 필드. 이 친구들을 좀 한번 수정을 해보려고 하는데, 이번에는 판매 테이블에서 오른쪽 버튼 누르게 되면은요, 디자인 보기 있죠? 눌러서 한번 띄워볼게요. 자, 이 상태에서 어떤 거를 이제 편집을 해볼 거냐면, 판매 일자라고 써져 있는 부분이 있을 거예요. 자, 근데 여러분들이 지금 제가 계속 안 건들고 있는 게 있습니다. 뭘까요? 자, 체크를 하자면 이쪽이죠. 이쪽에 있는 건 절대 지금 안 건드리고 있어요. 이제부터 한번 건드려 볼 건데요. 자, 제가 지금 여기 이렇게 지금 체크하고 있는 부분을 지금처럼 제가 말했던 필드 속성이라고 합니다. 필드의 속성이다. 그렇다면 무슨 소리가 될까요? 아, 필드는 제목이잖아요. 아, 이 제목들에 대한 옵션 값을 말하게 되는 거예요. 이 친구들을 수정할 거면 이쪽에서 해주시는 게 가장 좋습니다. 한번 진행해 보도록 할게요. 판매 일자를 클릭하게 되면은 날짜, 시간에 형식에 맞는 옵션들을 설정할 수 있는 게 나옵니다. 이 상태에서 밑에 보시면 기본값이라고 써져 있는 부분이 있을 거예요. 자, 이쪽은요, 기본값은요, 오른쪽에 설명이 나옵니다. 항목에 대해서 자동으로 입력되는 값이에요. 즉슨 무슨 소리일까요? 제가 판매 일자에다가 뭐를 입력하지 않아도 알아서 입력이 되는 것을 의미를 합니다. 자, 여기서 판매 일자는 사실 날짜잖아요. 그러면은 맨 오른쪽에 점점점 보이실 거예요. 눌러주시면은요. 이렇게 뭔가 위에랑 아래랑 칸이 나오게 될 텐데 보통은 아래는 잘 쓰지 않고요. 위에 정도만 많이 쓰게 됩니다. 여기다가 어떤 걸 적을 거냐면요. DATE. 제가 지금 DAT라고 적으니까 밑에 이렇게 좀 시작하는 친구들이 많이 나와요. 자, 이 친구들을 뭐라고 할 거냐면요. 함수라고 할 겁니다. 자, 필드 속성에서는요, 보통 이제 기본값 설정이 이제 주로 출제가 되는데, 이쪽에서는 이제 함수를 사용을 할 겁니다. 자, 보통 이제 날짜 함수 같은 경우에는 date라는 함수를 써서 마무리를 지을 거거든요. 그래서 date라고 쓰신 다음에 이거를 클릭해서 따닥 눌러서 이런 식으로 바꿔주시면 돼요. 다시 한번 date 마우스로 따닥. 그럼 가로가 열렸죠? 이 상태로 가로 다시 닫으시면 돼요. 자, 이 데이트는요, 현재 판매 일자, 즉슨 컴퓨터 시간으로 날짜가 나오게 돼요. 그래서 이렇게 확인할 버튼을 누르게 되면 이런 식으로 기본값을 date라는 함수를 쓰면서 마무리가 됐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됩니다. 네, 이렇게 하게 되면은 저장 버튼을 누르게 되면은 이렇게 저장이 되는 것을 확인하실 수가 있겠고요. 보기 버튼 눌렀을 때 판매일자에 대해서 이렇게 날짜가 나오는 것을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여기 지금 오늘 날짜가 나오는 것도 확인이 가능하네요.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이제 테이블을 만드는 것을 배웠습니다. 자, 되게 무서워할 필요가 없으세요. 여기서는요, 제품과 판매, 디자인 보기 같은 것 눌러서 잘 입력하시고, 데이터 형식 잘 골라주시고, 그리고 이런 것들을 있잖아요. 입력 마스크, 캡션, 기본값, 유수성 검사 거치 이런 것들 있잖아요. 이런 것들은 사실 제가 이걸 알려드렸지만, 다른 것들은 사실은 누르면은 이런 식으로 뭐 선택을 할 수 있게끔 다 나오게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이렇게 막 어렵게 막 적어주세요 이렇게 안 나오고요. 선택해주세요. 여기 들어가서 이거 선택해주세요. 이렇게 나올 거기 때문에 그렇게 큰 걱정 안 하셔도 괜찮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첫 번째 테이블 만들기를 한번 배워봤고요. 이 테이블 만들기를 하면서 저희가 어떻게 뭔가를 해야 될지를 한번 해봤습니다. 자, 그럼 이번에는요, 이제 두 번째 진도를 나가볼 건데요. 이번에는 필드를 추가하거나 삭제를 해볼 겁니다. 그렇다면 무슨 뜻일까요? 아, 제목을 추가하고 삭제해볼. 되게 간단한 예제일 것 같습니다. 자, 일단은요, 예제 첫 번째는 꺼주시고요. 아니요 눌러주시고요. 그 다음에 예제 두 번째 파일 눌러서 이번에는 필드에 관련해서 한번 해보시죠. 자, 일단은 그 전에요, 저희가 이제 필드를 배웠습니다. 필드라는 것은 이렇게 제목을 말하는 거였었죠. 옆에 나와 있는 테이블 중에서 거래처 목록을 클릭하신 다음 오른쪽 버튼 디자인 보기 눌러볼게요. 자, 제목 나오고 있는 것을 확인하실 수가 있으세요. 이럴 때 있잖아요. 저희가 지금 평가 밑에다가 제목은 그냥 적으면 되겠지만 약간 저희가 거래처명과 대표자 사이, 이 사이에 뭔가가 넣고 싶을 때가 있을 거예요. 자, 그럼 만약에 예를 들어서 테이블의 대표자 이름, 대표자 이 친구랑 연락처 사이에 대표자랑 연락처 사이에 주민번호라는 것을 입력을 할 거예요. 그때는요, 팁을 드리자면 밑에 있는 것을 눌러주셔서 오른쪽 버튼을 누르면 됩니다. 그러면 행사비 있죠? 눌러주시면 위로 생기면서 제목을 주민번호라고 입력을 하고 마무리를 지을 겁니다. 이렇게요. 네, 그러면 삽입이 됩니다. 아, 그렇다면 필드를 추가할 때, 근데 필드 추가할 때는 사실 사이에 끼일 때를 말하는 거죠. 솔직히. 그쵸. 그래서 팁이라는 것은 밑에 필드를 오른쪽 버튼 눌러서 이제 행추가 하시면 됩니다. 쉽죠? 자, 그 다음에 오른쪽으로 가보시면
이렇게 데이터 형식과 설명에는 이것들은 잘 안 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자, 이 상태에서 또 저장 버튼 눌러주시는 게 좋고요. 자, 이번에는 삭제 한번 해볼까요? 굉장히 쉬울 것 같은데요. 삭제는 그냥 삭제만 하시면 되겠죠. 그래도 두 번째는 굉장히 쉽습니다. 자, 이번에는 이제 거래처 목록도 이제 보고 계시죠? 디자인 보기 눌러주시면 좋겠고요. 이번에는 저희가 넣었던 주민번호라는 필드를 삭제를 해볼 겁니다. 오른쪽 버튼 행삭제 누르면 알아서 삭제가 됩니다. 그런데 이제 요런 데 보시면은요, 뭐 제품 목록도 그렇고 디자인 보기 눌렀을 때 삭제할 때는요, 이렇게 그냥 삭제해 주시면 돼요. 이게 뭐 어렵지 않게끔 삭제가 되는 건데 갑자기 이렇게 나올 때가 있어요. 영구에 삭제하시겠습니까? 근데 저희는 어차피 시험만 잘 보면 되는 거고 하니까는요, 그냥 예 버튼 눌러서 삭제해도 상관은 절대로 없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두 번째는 끝났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삭제할 때도 필드 삭제도요, 오른쪽 버튼, 마우스 오른쪽 버튼으로 진행을 해야 된다는 점, 이게 좀 가장 크겠네요. 자, 이렇게 해서 세 번째까지 배워봤고요. 이제 두 번째고 세 번째를 한번 배워보도록 할 겁니다. 굉장히 괜찮죠? 여러분들이 그렇게 많이 어려워하시는 분들은 아닐 것 같아요. 두 번째는 시험 문제에서 나오면 진짜 복권 사셔야 될 것 같고, 첫 번째만 조금 신경을 많이 쓰시는 부분들이 있겠네요. 자, 이번에는 당연히 이제 제목을 해봤으니 이제 얘네들을 해봐야겠죠. 자, 레코드라는 것은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위에서 레코드는 자료, 데이터, 즉슨 테이블이 있을 때 이런 식으로 이게들이 제목, 여기들이 제목이고요. 얘네들이 이제 데이터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죠. 이 친구들이 데이터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저희가 한번 이제 정렬을 하고 필터를 한번 걸어볼 거예요. 어떤 것을 할 건지는 닫아주시고,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 걸로 넘어가도록 할게요. 마지막입니다. 자, 첫 번째는요, 여러분들한테 가장 중요한 레코드의 정렬을 먼저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자, 거래처 목록이라는 테이블이 있을 거예요. 여기서 이제 오른쪽 버튼 눌러서 그냥 열기를 누를게요. 그러면은 이런 식으로 저희가 알고 있는 테이블 표 형식이 나오게 될 겁니다. 굉장히 많은 데이터가 추가가 되어 있네요. 자, 이 상태에서요, 정렬이라는 것은 사실 여러분들도 알겠지만, 솔직히 보통 이런 것들이 있어요. 오름차순, 뭐 가나다, 뭐 1, 2, 3 이런 것들이죠. 또는 내림차순, 거꾸로 내려오는 걸 말하는 거겠죠. 이런 정렬들이 좀 있습니다. 자, 여러분들이 이런 정렬을 하실 때는 괜찮습니다. 쉽습니다. 자, 일단은 제일 첫 번째 거래처명을 제가 정렬을 하고 싶네요. 지금은 시옷, 디귿, 히응 되게 많으니까 첫 번째 데이터를 잡아주신 상태에서 여기 보시면은 오름차순, 내림차순 홈 탭에 있습니다. 눌러주시면 알아서 이제 기억부터 히응까지 될 거고요. 당연히 내림차순은 히응부터 기억까지 되겠죠. 이렇게 사실 자격증 쪽에서도 오름차순 하여라, 내림차순 하여라 라고 나올 거기 때문에 걱정하지 않으시고 눌러주시기만 하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렇다면요. 오름차순 눌러주고요. 정렬을 했다라고 칠게요. 진행해 주시면 되는데 정렬을 제거를 할 겁니다. 취소를 할 거죠. 이때는 어떻게 해야 되는지 알려드릴게요. 이거 원상태로 돌려놓다고 생각하면 될 것 같아요. 자, 다시 한번 이제 탐색창에 거래처 목록을 열기를 누를 겁니다. 그럼 똑같이 좀 열려 있는 거겠죠. 자, 이 상태로 정렬을 할 때 정렬 제거가 있어요. 지금 정렬이 되어 있잖아요. 그렇죠? 정렬 제거를 누르면 아까 전에 가장 처음으로 나오는 화면으로 돌아오도록 이제 레코드가 처음 설정된 부분으로 돌아옵니다. 그래서 정렬 제거를 누르면은 가장 처음에 저장되어 있던 형식으로 돌아오는 것을 확인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어떻게 할까요? 시험문제 나오면 사실 두 개 누르고 이거 하나 누르고 이런 거밖에 없어요. 내용이 좀 거창해 보이니까만 하는 거지 사실은 그렇게 큰 문제가 없습니다. 자, 정렬 다음에 배우는 것은 요겁니다. 자, 특정 값이 있습니다. 특정 값만 표시를 할 거예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저희가 뭐 하다 보면은 좀 중요한 프로그램들이 있잖아요. 막 예를 들어서 야, 얘 중요하다. 그래서 저희가 막 밑줄 같은 거 막 치잖아요. 야, 이 친구 얘 있지. 얘 지금부터 좀 표시를 해놔. 이런 식으로 좀 약간 특정 값만 표시를 좀 잘 해보도록 할 건데 하는 방법은 쉽습니다. 자, 제품 목록 테이블이라고 있어요. 여기 세 번째, 네 번째 오른쪽 버튼 누르시면은요, 열기 버튼 있죠? 눌러주시면 바로 이렇게 제품 목록에 관련된 필드와 레코드가 뜨게 됩니다. 자, 이 상태에서요, 제품 이름 쪽을 한번 보도록 할 건데 오른쪽에 보시면 이렇게 조그맣게 화살표가 나와 있는 거 있으실 거예요. 이걸 누르시면 이렇게 오름차순을 내림차순을 여기서도 할 수 있다는 것을 확인하실 수가 있어요. 괜찮네. 여기서도 이제 정렬을 할 수 있다는 소리죠. 이 상태에서 밑에 보시면 지금 굉장히 많은 것들이 체크가 다 돼 있습니다. 자, 일단은 저희가 모두 선택을 눌러서 체크를 해제하면 이렇게 다 체크가 안 돼 있죠. 이 상태에서 야, 우리 지금 제품 중에서 건오징어랑 다시마랑 라이밀 있잖아. 요거 세 개만 좀
표시를 해봐라 이렇게 할 거예요. 그러면 저희는 이걸 몰랐으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회사 가서 하나씩 다 찾아가면서 막 한강 페이지를 해야 될 거예요. 하지만 이것을 알았으면 푸시고 제가 표시할 것만 체크를 딱 하신 다음에 확인 버튼을 누르면 이렇게 제품 3개만 딱 표시가 되죠. 그럼 이 상태로 그냥 바로 인쇄 때리면 되지 않을까요? 그쵸? 그래서 이렇게 특정값만 표시하는 것도 시험 문제에서 나올 수가 있죠. 그럼 제가 만약에 특정값만 표시를 했다 안 했다 해진 거는 여기 이렇게 뭔가 이렇게 깔때기 모양 나온 게 있으실 거예요. 요거 표시가 떴으면 특정값만 표시를 한 겁니다. 자, 이렇게 해서 좀 간단하게 여러분들한테 데이터베이스를 계속 알려드리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으로 배울 건 숫자 필터를 적용할 겁니다. 숫자 필터를 적용한다? 일단 필터는 뭘까요? 필터는 거르는 것을 의미합니다. 보통 사용자가 원하는 것만 거른다 라고 생각해 주시는 게 가장 좋아요. 근데 저희가 뭘 거른다고? 숫자요. 즉 숫자로만 된 필터를 적용한다는 이거가 되겠죠. 자, 그러면 예를 들어서 이런 것들이 있겠죠. 만약에 제품 목록에서 만약에 아까 전처럼 이제 갑오징어 같은 게 있어요. 그쵸? 자, 갑오징어를 40개 이상이면 뭐 이런 식으로 뭔가 숫자가 나오는 것들 있잖아요. 조건을 건다는 얘기죠. 이렇게 조건을 걸어서 표시를 하는 것을 숫자 필터 적용이라고 합니다. 해보도록 할게요. 납품 현황이라고 세 번째 테이블이 있습니다. 오른쪽 버튼 누르시면은 이런 식으로 나오게 될 건데 열기 버튼 눌러서 확인해 볼게요. 자, 이 상태에서 굉장히 많은 것들이 있는데 요 상태에서 요 식으로 수량 있죠. 수량에 대해서 또한 조그마한 화살표를 누르면 이런 식으로 나오게 될 거예요. 숫자 필터 그대로 써져 있네요. 저희가 지금 배운 게 숫자 필터니까 이거 첫 번째 걸 눌러서 어떤 걸 선택할지 한번 생각해 볼게요. 자, 뭔가 크다 작다를 표시할 수 있게끔 나오죠. 예를 들어서 다음보다 큰 경우, 다음보다 작은 경우, 다음과 같지 않은 경우 이렇게 지금 숫자니까 크다 작다를 해주시는 게 가장 좋을 것 같아요. 자, 큰 경우를 누르면은 자, 수량이 다음보다 크거나 같아. 그럼 여기다 제가 만약에 숫자를 40을 적게 되면 어떤 뜻일까요? 40보다 크거나 같으면 표시하라는 얘기가 돼요. 그러면 지금부터 약간 5개만 잠깐 보면 얘는 지금 40보다 크니까 이 친구는 표시가 될 거예요. 얘는 지금 40보다 작으니까 이 친구는 표시가 안 될 거고, 안 될 거고, 안 될 거고, 안 돼요. 됩니다. 이 친구 돼요. 40과 같은 경우도 괜찮으니까요. 안 되고, 되고, 안 되고, 이런 식으로 안 되는 것 빼고 되는 것만 표시합니다. 볼까요? 확인. 자, 그럼 지금부터 지금 수량 쪽만 쭉 보시면, 이렇게 쭉 보시면, 다 이렇게 다 지금 40이 넘어가요. 이런 식으로 필터를 적용해서 다른 사람들한테도 할 수가 보여줄 때 좀 편하게 보여줄 수가 있겠죠. 그럼 숫자 말고 다른 것도 할 수 있나? 네, 맞습니다. 다른 것도 할 수 있어요. 자, 숫자 필터 말고도요. 날짜도 필터를 적용할 수가 있습니다. 똑같습니다. 가볼게요. 자, 이번에도 2017년 납품 현황이라고 맨 위에 있는 거 열기 버튼 눌러줘 볼게요. 그리고 나서 납품일자라고 써져 있는 거에 대해서 조그마한 화살표, 이번엔 날짜 필터네요. 굉장히 많죠. 이거는 사실은요, 여러분들 무서워할 필요가 없는 게 어차피 시험 문제에 나옵니다. 어차피 시험 문제에 이거 선택하라고 나와요. 괜찮습니다. 자, 일단은 이번에는요, 그러면은요, 이거 한번 해볼까요? 다음 값의 사이에 있음. 이건 뭘까요? 지금 날짜가 굉장히 기니까 제가 만약에 이걸 누르게 되면은 몇 월부터 몇 월까지, 몇 년도 몇 월 몇 월부터 며칠부터 몇 년도 몇 월 며칠까지 이런 식으로 뭔가 사이에 있다는 것만 지정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맞네요. 자, 오래된 날짜는요, 지금 17년도 기준이니까요. 이걸 좀 써도 되고요. 아니면은 눌러서 확인할 수 있거든요. 근데 쓰는 게 가장 좋겠죠. 날짜 똑같이 써볼게요. 자, 2017 짝대기 0501 5월부터 오래된 날짜로 따지고요. 2017 0531 그러면 즉슨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에 대한 납품일자를 표시하는 거겠네요. 자, 확인 누르면 지금부터 5월 달만 이렇게 딱 쭉 있는 것을 확인하실 수가 있죠. 자, 적용 해제 같은 걸 누르게 되면 이렇게 풀리게 됩니다. 자, 요거 말고도요. 지금 보면은 뭐 내일인 경우, 뭐 이번 주인 경우 이런 거 많습니다. 어떤 테이블에 따라서 다르니까요. 여러분들이 확인을 좀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어차피 문제에서는 이거를 선택해서 이런 데이터를 입력을 하라 나올 거거든요. 여기서 주의사항은요. 얘네들은 여러분들이 입력을 하셔야 돼요. 문제에서 5월만 표시하시오. 이러면 이렇게 입력을 해주셔야 되니까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제거를 한번 해볼 겁니다. 아까 전에 제가 말씀을 좀 드렸죠. 아까 전처럼 이렇게 필터를 돌리고 제품 번호도 텍스트 필터 이런 것들 막 돌리게 되잖아요. 그쵸? 자, 돌리게 되면은요. 필터가 적용이 돼 있어요. 근데 무서워하지 마시고요. 아까 전처럼 위에 필터 적용 해제 요거를 누르면 간단하게
필터를 해제를 할 수가 있습니다. 다시 누르면은 그 전 걸로 바로 다시 적용이 되고 해제, 적용, 해제, 적용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편집을 할 수가 있겠죠. 자, 벌써 끝났습니다. 이렇게 여러분들한테 많은 것들을 알려드렸던 것 같아요. 두 번째 강의 어떠셨는지 모르겠어요. 하지만 이게 끝이 아닙니다. 저희의 수업은 테이블 구축 첫 번째 섹션입니다. 첫 번째 섹션에서 테이블들을 관리하는 방법을 배웠죠. 그러면 이제 관리를 했으니 다른 이제 두 번째 섹션을 배우기 위해선 3강으로 가야만 합니다. 마무리하도록 할게요. 자, 일단은 두 번째 파트의 첫 번째 섹션에서는 테이블 구축을 해봤는데, 이 구축에서도 첫 번째 섹션인 테이블을 관리, 즉슨 테이블 전체를 만들기, 그리고 필드와 레코드 같은 것들을 편집을 한번 해봤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저희가 만약에 3강에서는 테이블 구축 두 번째 섹션으로 넘어가겠죠. 거기서는 어떤 것들을 배울지 조금 지켜봐 주시고, 저는 3강으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